내 이름은 윤혜진, 60이 조금 넘은 나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북도 안동 외곽, 한적한 마을의 오래된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은 10년 전 한 대학 병원의 간호사와 함께 서울로 떠났고, 그 이후로 나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와 작약꽃이 피어있고, 나무 대문은 여름이면 꼭지점처럼 열려 들어오는 바람을 맞이한다. 그날 아침, 습기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샤워를 마치고, 몸에 착 감기는 무명 원피스를 입은 채 부엌에서 유자차를 끓이고 있었다. 머리는 젖은 채로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흰색 찻잔이 들려 있었다. 그때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툭, 툭, 툭. 그 소리는 너무 조심스러워 마치 문이 깰까 봐 두려운 아이처럼 들렸다. 나는 슬리퍼를 신지 않은 채 마루 끝으로 걸어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그곳엔 어쩐지 낯익은 얼굴의 청년이 서 있었다. 희고 길쭉한 얼굴에 단정한 흑발,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윤혜진 어르신 맞으신가요? 그는 약간 긴장한 듯 물었다. 그래, 맞는데. 누구시니? 저는 옆집 김 선생님 아들이에요.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건축 전공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내려와 있어요. 근데 집 열쇠를 안 가져왔어요. 엄마는 대구 외갓집에 가셨고요. 혹시 잠깐 전화 좀 써도 될까요? 나는 살짝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들어와. 근데 나한테 장난치면 안 돼. 아줌마가 겁은 많단다. 그는 웃으며 절대 안 그래요. 라며 고개를 숙였다. 찻잔을 내밀며 말없이 앉았다. 그는 조심스레 앉아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여긴 조용해서 좋아요. 서울에선 이런 데가 없거든요. 나는 그 조용한 말투에 조금 흔들렸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근데 정말 아름다우세요. 윤혜진 어르신. 나는 찻잔을 들다 멈칫했다. 그 말은 마치 날씨 얘기처럼 담담하게 들렸다. 너무 젊은 애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게 함부로 드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서요. 그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너무나 맑고 솔직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전화를 걸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가 나간 뒤 나는 허공을 한참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옷장을 열어 오래된 베이지색 리넨 블라우스를 꺼냈다. 단추가 작고 예쁘게 달려있는 거의 입지 않던 옷이었다. 치마는 남색의 주름치마. 발목이 드러나는 길이. 머리는 단정히 틀어올리고 귀엔 진주 귀걸이. 그날은 그저 정원에 물을 주러 나가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가 다시 왔다. 이번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하얀 들국화와 연한 보랏빛 나리. 어제 감사했어요. 이건 그냥 드리고 싶어서.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 마시고 갈래? 매실청 있거든. 그는 베란다에 앉았다. 빛이 들어오고 나뭇잎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말 하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발이 맨발일 때 제일 아름다우세요.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모습 보면 그 말은 이상하게 내 안에서 울렸다. 그가 떠나고 난 후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진한 게 아니었다. 그냥 옛날에 자주 바르던 로즈빛 립스틱.
그것만으로도 거울 속에 나는 달라 보였다. 그날 밤 창밖에서 비가 내렸다. 창가에 두었던 들국화가 촉촉이 젖어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나 아직 여자로 살아있구나.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아침마다 거울 앞에 더 오래 서 있게 되었다. 이른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 때면 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옷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은 누굴 위해서지? 내가 내게 묻는 질문이었다. 그날은 흐린 하늘, 하지만 더위가 묻어나는 오후였다. 나는 연한 분홍 빌린넨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자잘한 단추가 목까지 잠기는 디자인. 안에는 얇은 속살톤 민소매를 받쳤다. 하의는 하늘색 플리츠 스커트, 발목까지 흐르는 천. 신발은 연한 회색 슬링백.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귀에는 작은 금색 클립형 귀걸이. 목에는 얇은 자개 펜던트 하나. 태진은 그날 오후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노크 없이 대문을 천천히 열고 계세요 하고 들어왔다. 나는 부엌에서 매실청에 얼음을 타며 웃으며 말했다. 거기 있어. 들어와. 손 씻고. 그는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냄새 좋네요. 무슨 차예요? 매실. 작년에 담근 거야? 시원하게 해뒀어. 우리는 베란다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엔 수박 몇 조각과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래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나를 바라봤다. 오늘은 더 다르게 보이세요. 다르게? 뭔가 사람을 가까이 오게 만드는 그런 느낌. 나는 웃음 반, 긴장 반으로 말했다. 그건 늙어서 경계심이 없어진 거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그런 말 못해요. 전 그냥 오늘 선생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혼자 두기 싫었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런 말 조심해야 해. 알아요. 근데 말하고 싶었어요. 말끝에 그는 내 손등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스쳤다. 손끝이 닿은 그 자리가 마치 오래된 자개장 안의 비단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 속에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었다. 그날 저녁, 그는 가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된장국, 고등어 조림, 그리고 고슬고슬한 밥.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따뜻하고 묵직했다. 그는 식사 후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다 말없이 내 방 문 앞에 섰다. 나는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저긴 내 공간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요. 그럼 저도 여기까지만. 그가 문 쪽으로 향할 때 나는 문득 말했다. 근데 너 말했지? 나를 혼자 두기 싫었다고. 그는 멈췄다. 그 말 나도 기억해둘게. 그 말 한마디로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섰다. 그와 나는 숨결 하나 거리.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 끝자락을 만졌다. 그 천은 아직 여름 냄새가 났고 그 속엔 누군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내 머리카락을 한 올 가만히 귀 뒤로 넘겼다. 그 손끝의 움직임엔 욕망이 아니라 배려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가 원하는 건 나의 몸이 아니라 나의 온기였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날 이후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뒤 태진은 예고 없이 또 왔다. 이번엔 손에 작고 낡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가 오는 걸 보고도 일부러 정원에서 가지치기를 계속했다.
햇살은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내 머리카락은 목덜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날 나는 연청색의 얇은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단추가 앞선에 3개, 목까지 단정히 채워졌고 허리는 살짝 들어가 있었으며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단정한 길이. 속에 입은 것은 살색 슬립 원피스. 발엔 아무것도 신지 않았고 손톱엔 투명 매니큐어가 얇게 빛났다. 그는 나를 향해 다가오며 말했다. 잠깐만요.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어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스케치북을 꺼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바람이 내 치맛자락을 살짝 흔들었고 그의 눈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그를 남자로 느꼈다. 시선 하나로 내 존재를 꿰뚫는 것처럼. 그날 저녁 그는 내게 말했다. 그림을 하나 완성하면 보여드릴게요. 기다릴게. 그 다음 날은 흐리고 눅눅했다. 나는 긴 회색 니트 원피스를 입었다. 목까지 올라오는 터틀넥 스타일이었고 안에는 얇은 메리아스와 속바지 하나만 걸쳤다. 그날의 나는 따뜻하게 감싼 채 조용히 외로움을 안고 있었다. 그가 온 건 저녁 무렵이었다. 들어오자마자 손에 든 그림을 내게 건넸다. 그림 속에 나는 정원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발끝은 흙에 닿아 있었다. 왜 발을 그렸어? 그게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선생님은 항상 땅을 느끼는 분 같아요.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런 말은 약간 위험해. 위험해도 진짜잖아요. 그날 밤 그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말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선생님. 안 외로우셨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대답했다. 사실은 너무 외로웠어. 근데 그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착각했을 뿐. 그가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끝에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어디에도 닿지 않았지만 내 마음 한가운데를 건드렸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싫진 않아.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근데 우리 사이에 이름을 붙이지는 말자. 지금은 그냥 숨처럼 자연스럽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체온이 가슴에 스며드는 순간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가을이 깊어졌다. 하늘은 더 높아졌고 햇살은 창백해졌다. 나는 아침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붉게 물든 감잎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작은 변화를 읽어내듯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다. 그날 아침, 나는 유난히 차분했다. 옷장을 열고 오래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꺼냈다. 목까지 단정히 여미는 실크 블라우스. 단추는 자개로 된 둥근 것. 하의는 은은한 베이지 톤의 플레어 스커트. 발에는 누드톤 힐 슬링백.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를 그대로 살려 풀고 귀에는 작은 장미 골드 이어링. 입술엔 자주빛 립틴트가 스치듯 발라져 있었다. 나는 그날 일부러 그를 초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점심 무렵 문이 두드려졌다. 안에 계세요? 태진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진지했다. 나는 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다. 보고 싶어서요. 우리는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유자차를 내왔고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얇은 실크 스카프가 있었다. 은은한 분홍빛 위에 꽃무늬 자수가 놓여 있었다. 직접 고른 거예요. 어르신이 이걸 두르면 햇살 같을 것 같아서 나는 그 자리에서 스카프를 목에 걸었다. 따뜻하네. 고마워. 그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요즘 꿈을 자주 꿔요. 선생님이 나오는 꿈. 무슨 꿈? 그냥 저녁 무렵에 정원에서 마주보고 있는 장면. 근데 말은 안 해요. 그저 바라보다가 눈을 감아요. 그리고 깨어나도 그 감정이 남아 있어요. 나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런 꿈이라면 나도 꿔봤으면 좋겠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한 손으로 내 스카프 자락을 매만지며 말했다. 선생님. 아니, 혜진 씨. 그는 처음으로 나를 이름으로 불렀다. 괜찮아요? 나는 눈을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 어떤 이름보다 나를 설레게 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제 확신이 있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지나 귀 아래를 따라 목덜미에 머물렀다. 그 작은 접촉 하나로 온몸이 전류처럼 떨렸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까지만. 지금은.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회색 수면 가운을 꺼내 입었다. 그 안에는 실크 슬립 원피스.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그가 남긴 향과 체온이 집안 구석에 머물러 있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내가 꿈을 꿨다. 그와 함께 정원에서 마주 선 꿈. 말 한마디 없었지만 눈빛 하나로 마음이 다 전해지는 꿈.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꿈은 너무 또렷했고 스카프는 여전히 목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손끝이 아직 그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 그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 말. 혜진 씨. 나는 그 이름으로 불린 것이 왜 그렇게 깊이 스며들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그는 오지 않았다. 문도 두드려지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다. 내 안엔 불안과 평온이 교차했다. 그가 떠났을까? 아니면 멀어졌을까? 나는 얇은 크림색 실내 가운을 꺼내 입었다. 안에는 검정 슬립. 거울 앞에 서서 오래도록 나를 바라봤다. 머리는 단정히 묶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했다. 입술에는 붉은빛 립밤만 발랐다. 오랜만에 다시 여자처럼 느껴지고 싶었다. 아니, 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날 저녁, 마당에 잔잔한 빗방울이 떨어졌다.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부드럽고 축축했다. 나는 차를 끓이며 스카프를 다시 목에 둘렀다. 그리고 창가에 불을 켰다. 그 불빛 하나만 켜놓고 방 안을 어둡게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아무 소리 없는 마루에서, 차 한 잔과 어두운 불빛 속에서. 그러던 중, 똑, 그 소리가 들렸다. 너무 조용해서 착각일까 했지만, 다시 한 번, 똑. 나는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대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젖은 채. 검정 티셔츠와 청바지는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빛은 나를 향해 있었다. 말없이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물었다. 왜? 이제야 왔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겁이 났어요. 당신이 없을까 봐.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몸에 손을 얹었다. 젖은 셔츠 너머로 그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여기 있어. 난 여기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나를 안았다. 차갑고 젖은 그 품에서 나는 놀랍도록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옷은 젖었고 공기는 눅눅했지만 그 안엔 조용한 숨결이 흘렀다. 나는 그에게 말없이 수건을 건넸고 그는 조심스레 닦았다. 그리고 앉았다. 그 시선은 조심스러웠지만 더는 불확실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앞에 앉았다.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에 손을 대고 이마를, 뺨을, 그리고 입술을 닿을 듯 말 듯 바라봤다. 이건 사랑일까?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보다 조용한 감정. 하지만 더 깊은 것.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은 내 집이에요. 내가 돌아오고 싶은 곳.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등을 기대었다. 우리는 입을 맞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